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원생만 100여 명에 달하고 있고 이 중에서 15명은 신장까지 손상되는 용혈성 유독 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건당국은 단체 급식 과정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유치원에서 제공한 음식 중 일부가 규정대로 보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확한 원인을 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치원 측이 아이들 간의 전파로 식중독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피해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식품법률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김태민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영양사 면허도 갖고 계시는 그야말로 이쪽 식품 쪽 관련돼서는 아주 전문 변호사세요. 예, 일단 제가 식약처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 식품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정말 전문성이 아주 뛰어나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뭐 햄버거병이라고 언론들이 보도는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 햄버거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질병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이게 햄버거병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된 이유는 1980년대 미국에서 네. 병이 발생할 때 이제 햄버거가 원인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햄버거병이라는 그 이름이 미국에서부터 이제 그 출처가 시작된 것인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집단으로 발병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 어떤 수십 년간 우리가 햄버거를 먹어오면서도 이 햄버거로 인해서인 건지 사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아서 네. 그래서 이제 정식 명칭인 아까 말씀하신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군요. 그럼 뭐 다른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걸릴 수 있는 질병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야채나 뭐 야채를 뭐 과일 같은 주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걸릴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고기, 소고기를 통해서 많이 걸리는 이유는 일반 고기가 아니라 우리 네. 분쇄 가공육이라 그래서 이제 다진 고기 있죠. 네네. 다진 고기를 아무래도 굽다 보면 겉에는 빨리 익어서 탈 수도 있지만 이 내부는 잘 안 익혀지는 경우가 네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쇄 가공육의 경우에 이런 증상,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일반적인데 네. 사실상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수영장 물이나 뭐 호수의 물에서도 발생된 적이 있었고 네네. 야채나 뭐 이런 곳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뭐 소고기나 이런 축산물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규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분쇄된 그 고기, 그러니까 다진 고기 여기서 이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겉에는 익었고 안에는 익지 않아서 스테이크 같은 거랑은 또 다른가 봐요? 예, 그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햄버거 그 가게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그 고기들이 네. 일반 우리가 스테이크가 아닌 그 고기들을 이렇게 다져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거를 이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분쇄 가공육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렇게 다져서 뭐 양념이 된 그런 고기이기 때문에 그런 고기들이 이제 아무래도 일반 스테이크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덩어리가 이제 밖에서부터 이렇게 안까지 잘 열이 전달되는데 요 분쇄 가공육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 스테이크와 달리 그런 안쪽과 겉면이 골고루 익지 않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발생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이 되고 있다 뿐이지 반드시 고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사실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네. 제공되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아마 식재료들을 섭취했을 것이라 그래서 지금 보건당국에서 조사를 하고는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스테이크, 그러니까 햄버거 패티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뭐 야채에서도 나올 수 있고 주스, 물 뭐 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지금 어쨌든 이 용혈성 유독 증후군 이 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에 4명의 어린이들이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아까도 잠시 제가 기사를 좀 전해드렸는데 우리 청취자분께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겁니까? 예, 일단은 뭐 어른도 당연히 뭐 문제가 발생해서 생길 수는 있는데 네. 아이들의 경우에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면역력뿐만 아니라 뭐 신장의 이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른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이 장출혈성 대장균 이 감염이 되면 네. 아무래도 좀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병에 걸리면 심각하면 무조건 투석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신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석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뭐 모든 그 발생된 환자들이 뭐 투석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이제 몇몇 아이들, 이번 경우에도 100명이 넘지만 전부 다는 아니라 그렇죠. 심각하게 그 발병이 된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제 아이들의 상황이나 또 얼마나 많이 섭취했는지 또 뭐 아이들의 평소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증상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투석치를 지금 받고는 있는데 그러면은 뭐 좀 완전하게 회복을 할 가능성은 얼마 정도 될까요? 일단 뭐 그거는 우리 그 아이들의 증상에 따라 달라지는 네. 거라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뭐 대체적으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뭐 평생 투석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이 중한 질병으로 네. 분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정말 안타깝네요. 예. 근데 이 식중독 사태 왜 발생했는지 이 부분 이제 원인을 규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나타난 게 처음 증상 나타난 게 12일이고 그리고 16일에 처음 신고가 됐고 근데 역학조사를 하려면은 이제 그때 먹었었던 음식들 이런 재료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게 유치원 측이 이미 폐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일단은 뭐 들은 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그 보관식을 우리가 보존식을 하는 게 그 원칙인데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로 해당되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환자인 아이들의 그 증상들에서 이제 추정을 해서 역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원인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럼 밝힐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러면은 뭐 정황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사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1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분명히 그때 제공된 음식물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뭐 강한 그 추정이 되는 건 맞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아있는 이런 그 식품 보존식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정확하게 원인이 됐는지 사실 밝히기는 분명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유치원이 음식 재료 폐기했기 때문에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피해자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고의로 벌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도 드는 것이고 이대로 만약에 그러면은 밝히지 못한 채 넘어가게 되면은 과태료 50만 원이 다인 것이냐 해서 상당히 분통이 터진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게 참 애매한 게 지금 이제 유치원은 그 유아교육법에 관할이면서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는 건 식품위생법. 그리고 또 어린이 관련해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그리고 또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 이게 법이 지금 여러 개의 목적에 따라서 지금 좀 이렇게 상충되기도 하고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모든 법이 사실상 처벌 조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지켜야 한다. 뭐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또 뭐 안 두더라도 뭐 과태료 처분이나 어떤 행정 처분을 받긴 하지만 우리 다른 일반 그 위의 식품을 판매하거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처벌 규정은 10년 이하 뭐 1억 원 이하 벌금 뭐 이렇게 굉장히 그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는데요. 요런 경우에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런 문제로 발생했을 때 뭐 식중독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또는 이렇게 보존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거나 이랬을 때 정말 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게 없고요. 여러 법들이 그냥 둘 수 있다라는 굉장히 그 좀 모호한 이런 규정들을 둬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 부모 입장에서 저도 어린이집 이렇게 보내는 그 부모인데 너무 정말 좀 안타깝고 속상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구나 투석까지 하면 이거는 어른도 힘든 건데. 근데 이제 피해자 가족분들이 그 아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유치원 측이 알렸는데 유치원 측이 이걸 묵살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일단 유치원의 경우에 지금 이 경우에 뭐 180명 이상 원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마 집단급식소 그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를 했을 거고요.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그 운영하는 운영자가 식중독이 발생하면 그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바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식중독 체계상 당연히 우리 그 학생들의 부모에게도 정확한 그 사실을 고지를 해야 아이들도 당장 증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또 잠복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그 예우를 또 그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의 증상이 나도 사실 그게 왜 아픈지 모르면 바로 또 병원에 데려가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중한 그런 증상이 일어날 경우엔 응급실을 가야 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유치원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면 그거는 굉장히 나중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근데 영양사 없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도를 보니까. 그게 저도 사실 그 이제 정확하게 지금 그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사실 100명 이상이면 분명히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거는 아마 지금 그 관할 행정기관이 우리 식약처나 이런데 명확하게 지금 제가 알아보질 못해서 정확히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파악을 못했는데요. 100명 이상이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100명 이상이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유치원엔 100명 이상이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유치원 측에서 이 원생 간의 전파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또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거는 좀 비과학적인 것 같고요. 네. 이 식중독은 어떤 뭐 사람이 우리 뭐 호흡기나 뭐 손 뭐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음식물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좀 비과학적인 그런 그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 해당 유치원이 한 2년 전인가요? 교육청 감사에서 3억 원의 유치원비를 빼돌려서 부정 사용을 했다가 적발이 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조금 뭐 좀 문제가 있었다 이전에도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교육 당국에서 좀 더 철저하게 감시라면 좀 이상하네요. 감독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그 여러 가지 법이 지금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유치원 교육도 지금 어차피 관련이 있는 거고, 뭐 보육도 또 관련이 있는 거라, 지금 또 이런 식중독이나 이런 음식에 관한 건 또 식약처, 그다음 또 지방자치단체, 뭐 보건복지부, 교육부, 이런 여러 그 부처 간에 이 명확하게 지금 법령이 각자 다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가지고 있어서 물론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그 법을 좀 이렇게 조화롭게 운용을 해서 엄격한 관리 주체를 좀 명확하게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위반 시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거나 행정처분 조항 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뭐 지금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푸르님이 어른도 힘든 투석을 아이들이 받아야 한다니 너무 화가 나도 슬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투석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또 이게 뭐 지금 잠깐 끝났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식중독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 김태민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품법률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김태민 변호사였습니다.